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량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지금 2주차 접어든 시점인데요. 아직 체중은 제자리처럼 보이지만 저는 평균 체중을 따졌을 때는 감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감량을 해보는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직관식으로 감량이 가능하냐 아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자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돌리지 않고 딱 하나부터 열까지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 클린식 위주의 식단을 오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직관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감량까지 한다?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억눌려 있던 식욕이 먼저 풀리고 대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오히려 섭취가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감량보다는 증량이 먼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관식으로 감량한다? 이 경우면 모순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 직관식이 진행이 된 상태, 직관식을 해보신 상태, 직관이 충분히 수용돼서 몸 상태가 안정되고 이전처럼 결핍이 없는 상태까지 돌아왔다면 그때는 굳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이제 섭취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그 결과로 감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직관식을 한다고 해서 감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감량을 못 한다고 해서 직관식을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느냐, 시작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직관식으로 감량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이제 막연하게 어떻게 이것만 먹어요?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아요? 어떻게 이 양으로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음식 종류만 제한이 없고 양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감량을 하는 기간 동안 닭가슴살 10팩 먹을래? 아니면 미숫가루 2잔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시겠나요? 닭가슴살 10팩은 배부를 것 같고 미숫가루 2잔은 배고플 것 같나요? 저는 반대로 이제 후자를 고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선택하는 부분이 배고프지 않고 감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닭가슴살 10팩은 물리적으로 배가 찰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닭가슴살 10팩을 먹으면 계속 다른 게 먹고 싶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생각이 계속 남는다는 거죠. 그 상태가 진짜 배부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포만감을 배가 부른 상태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만감의 의미는 좀 달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포만감은 물리적 포만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포만감의 의미는 음식이 더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는 상태, 음식을 그만 먹고 싶은 상태, 그거를 저는 포만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저는 매일 미숫가루만 2잔씩만 먹어도 매일 만족스러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루 이틀 덜 먹는 거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루 이틀 미숫가루만 먹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해왔던 다이어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다 할만해요. 조금 덜 먹고 참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갑자기 식욕이 올라오고 입이 터지고 컨디션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항상 돌아왔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체중을 빼는 건 직관식이든 클린식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뺀다면. 감량 자체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소에 결핍 없이 몸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클린식으로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먹어둔 게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이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결핍 없이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 그래야지 하루 이틀 덜 먹는 상황이 와도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결핍이 있는 상태다. 이러면 적게 먹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결핍 없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감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클린식은 영양소도 골고루 갖춰져 있고 그래서 포만감도 길게 가고 되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감량만 놓고 보면 클린식이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린식이냐 일반식이냐 보다는 어느 정도 감량이 진행된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 이제 결핍 상태냐 아니면 충분히 채워진 상태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클린식으로 감량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직관식으로 감량을 하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A랑 B가 감량한 지 똑같이 감량을 시작하고 5일이 경과했을 때 A는 3kg가 빠지고 B는 1.5kg가 빠졌어요. 속도만 보면 A가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A와 B의 결핍감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A의 결핍감이 100이라고 하면 B는 50이에요. 결핍감 100이 한계치, 맥스라고 보면 A는 더 이상 감량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결핍감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B는 아직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A보다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약 일주일간 직관식으로 감량을 해보다 보니까 제 경우를 저의 그 느낌을 설명해 보자면 결핍이 한 20 정도는 생겨요. 이제 먹던 양보다는 조금 줄여서 먹긴 하니까. 근데 이 결핍이 20 정도 생기면 다시 또 결핍을 해소시키고 0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조이고 결핍이 20 정도 생기면 또 다시 해소시키고 이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량이라는 건 계속 밀어붙이는 쪽보다는 그냥 결핍을 관리하면서 조였다 풀었다를 이제 반복하는 쪽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빠르지는 않아요. 정말 빠르지는 않은데 저도 어떤 분들이 저의 체중을 보시면 이게 되고 있는 건가? 이게 감량을 하고 있는 건가? 싶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은 빠르게 빠지긴 하지만 또 다시 어쨌든 돌아오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했던 다이어트 방식은 중간에 플러스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참다가 한 번에 입이 터지면 그동안 빠진 게 다시 올라가고 그걸 또 다시 빼고 이제 무너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되지만 직관식의 방법은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결핍감이 생기면 또 다시 채워주고 감량이 됐다가 유지 감량 또 다시 유지 감량 이렇게 플러스 없이 그냥 이어지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결핍이 쌓여서 터지는 것도 없고 아니면 급하게 막 양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플러스가 계속 생기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제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느리긴 하지만 플러스도 없고 결핍도 없다면 조금 느리긴 해도 이 두 사람의 결과값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비슷하거나 B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 질문은 평소에도 되게 많이 받는데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금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를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직관식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감량이 됐던 이유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당시는 음식 강박을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식사량 자체가 되게 적었으니까 감량이 됐었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제가 감량이 됐던 당시는 이제 운동을 병행을 하고 있었고요. 대신에 고강도 운동은 내려놓고 이제 운동 강도를 이제 낮춰가는 중이었어요. 그냥 되게 단계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급수로 이제 운동 강도를 계속 낮춰갔던 것 같아요. 그 40-50분 달리기를 하던 거를 이제 30분으로 줄이고 그리고 30분 뛰던 거를 뭐 25분만 뛰고 5분은 걷고 또 다음 주에는 20분만 뛰고 10분 걷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예 뛰는 거 없이 그냥 걷기만 하고 이제 운동 강박이 있던 시기여가지고 이제 불안하니까 조금씩 낮춰간 건데 낮춰갈수록 식욕 조절이 더 잘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제 단기적으로 강도를 낮춰갈 수 있었고 아무튼 초반에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은 게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감량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확히 정정을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적당한 운동은 감량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적당한 운동의 양이라는 거는 식사의 양처럼 되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잘 살펴보면서 감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고강도 운동은 이제 조금 삼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싫다면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가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을 더해지면 좋은 거지, 운동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감량에 무조건 도움을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운동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 지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정된 식사가 1순위여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위주로 추려서 답변을 준비해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이제 감량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소한 생활 습관은 저의 감량 브이로그에 소소하게 또 담아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